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스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 1과목에서 계산형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잖아요. 그 문제를 가 주로 어떤 쪽의 문제냐 하면은 바로 평년 수확량을 구하세요. 예,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료를 뭡니까? 구해보세요. 하는 요 세 가지 문제가 뭡니까? 최근에 매년 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각각 뭐 따로따로 문제가 출제되냐 그렇지도 않죠. 예, 요즘은 3단 콤보식으로 야 평년 수확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해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산출된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계약자가 낼 보험료가 얼마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될 보험료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구해봐. 이런 식으로 3단 콤보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1과목의 계산형 문제 필수 지식 이야기 이렇게 제가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오더라도 뭡니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제는 뭡니까 종합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옛날처럼 단편적인 지식을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력 따지기 강의에 들어가게 되면 각 품목별로 아니면 시설물별로 어떻게 보험료가 산정되는지 그런 이제 따로따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오늘은 그 가장 왜 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보험료라는 것이 과연 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요 7회 때 보시면 보험료 이런 문제가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 1회부터 6회까지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안 되다가 7회 때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 이후에 금년에도 출제가 됐죠. 지난해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매년 15점 문제로 한 문제가 반드시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 하는 정도까지만 여러분께서 아시고요. 여기도 8회 때도 또 나왔죠. 그죠? 6회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나와요. 이거 나오는 핵심이 뭐냐면 영업보험료가 뭔지 부가보험료가 얼마인지 아니면은 요 농가부담보험료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주로 묻고 있잖아요. 그죠? 요 지문이 좀 틀려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사보험 같은 데는 그 보험료를 100%를 다 계약자가 내니까 따로 뭐 부가보험료가 어떻고 계약자 부담보험료가 어떻고 산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뭡니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지원이 얼마나 되고 그렇다면 계약자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 이것이 뭡니까?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하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문제풀이는 제가 실력 따지기 강의 뭡니까 키워드별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기출문제도 풀어드릴 거고 예상 문제도 풀어드릴 겁니다. 거기 가서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보험료 산정에 대한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것을 일단 먼저 딱 알고 난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만이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하고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뭡니까 싹싹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왜 보험료를 뭡니까 공부를 하냐면 원래 이제 그 보험료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자동차 보험도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보험료 내는 돈이 있죠? 예, 월 얼마씩 낸다든가 아니면 연납으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분기납도 있고 아니면 월납도 있고 자유자재로 납입 방법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월로 납입한다라고 치면 그 월에 만약에 자동차 보험료가 5만 원이다. 그러면 이 5만 원에는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 보험금 지급의 재원으로 뭡니까 납부하는 보험료가 바로 순보험료예요. 진짜 보험료다요. 예. 진짜 배기 보험료다 해갖고 순보험료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보험료도 있지만, 보험회사가 뭡니까? 땅 팔아갖고, 뭡니까?
상품을 판매할 리는 뭐 만무하지 않습니까? 직원들 급여도 줄 거고 설계사 수당도 줄 거고 아니면은 뭡니까? 그 지점을 내게 되면 거기에 또 사무실 임차료도 낼 거고 그런 또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은 결국 누가 내야 되겠죠? 그렇죠. 이 계약자가 내는 겁니다.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부가보험료예요. 예,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손해조사비는 요 순보험료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 깊게 들어가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시험에 문제가 출제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가 그거만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구성되어 있구나. 이거는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보험료를 5만 원씩 낸다 하면 이 두 가지를 100%로 뭡니까? 계약자가 내는 거예요. 내는 건데 왜 이 보험료 부분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냐면 이 순보험료에서 뭐죠? 예, 일정 부분을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계약자가 내는 돈은 요 순보험료의 또 일정 부분만 내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인가? 야, 요거를 묻는 겁니다, 요거.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가보험료인데요. 원래는 이 부가보험료는 계약자가 100% 내는 거죠. 예, 설계사 수당 같은 게, 이 보험회사에서, 생돈 들여갖고, 설계사 수당 주겠습니까? 다 그 뭡니까? 여러분들이 납입하는 월납보험료 안에 다 설계사 수당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그걸로, 부가보험료 같은 것도 이렇게, 라고 산정해갖고, 뭡니까? 비용을 계약자가 내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 부가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100% 정부에서 100% 지원해줘요. 누구한테? 예, NH농협 손해보험 회사에다 100% 지원을 해줍니다. 아니면은 누가 이거 하려고 하겠어요? 예, 쉽게 말해서 가격 변동도 보상을 해주고, 대재해인, 자연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는 상품을 판매하라고 하는데, 어느 보험회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그 상품을 판매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야, 걱정 마. 야, 너희들 일단 비용 같은 거는 100% 우리가 다 내줄게. 예, 다 내줄 거고, 가입이 또 저조하면 그만큼, 지급되는 보험금이 훨씬 많아질 염려가 있으니까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순보험료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거야. 예, 그런 제도적 장치.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을 수가 있잖아. 그럴 때는 야 재보험을 들도록 해갖고 우리 농업정책보험금융위원회에서 재보험을 운영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입해. 그러면은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이 더 크면 그 재보험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일절 손해 날 일이 없잖아 해가지고 현재 농작물 재보험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구성된다. 오늘은 요 하나만 딱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뭡니까? 거기다가 살 붙여가지고 품목별로 어떻게 또 보험료를 또 산정하는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간단하게 하는 거고 제일 큰 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왜 뭡니까 정부 지원 보험료를 왜 산출해야 되는지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왜 산출되는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갖고 그것을 톡톡톡 풀면 되는데 예 주어진 조건 갖고만 풀면 되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요 아주 간단한 사실을 이해를 못 해버리면 뭐죠? 예, 계산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갑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 순보험료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요렇게 이제 이론세 요게 이제 금년도에 발표된 거죠? 예, 매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빨갛게 해서 바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론 교재를 이렇게 편찬을 했죠. 예, 이런 부분은 실력따지 강의 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뭡니까 머릿속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38선이 삼삼하게 3호 안에 이렇게만 하나만 기억해 놓으면 이게 끝나버려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50% 지원한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 50% 지원한다 보다도 어떤 거죠? 항상 이렇게 예외적인 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까짓 거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10회 때도 보험료 과세할 때 요 지원료를 뭡니까 안내 문제에서 줬어요.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 문제 풀다가 결국은 뭡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또 불이익을 당했죠. 요즘 다 줍니다.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갖고 무조건 놓고 암기하라 막 책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하라 그런
강의는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 없어요. 가능하면 뭐죠? 예, 암기하지 마세요 하는 쪽으로 저는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강의 제 강의 듣고 금년도 시험에서 아마 제 강의 들어갖고 에이 박선 선생님 암기하지 말래 갖고 이 문제 결국 못 풀었네 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을 겁니다. 예, 만에 하나 야 혹시 좀 찝찝하다 5% 정도라도 되면 그래 그나마 제가 요거는 요 정도 38선이 33하게 3호하네 요거만 기억하면 되니까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공부합시다 하고 제가 안내를 해드려요. 아셨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축하고 축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가축 기회보험은 당연히 다르죠. 왜냐면은 농작물 기회보험은 100% 예, 100% 뭡니까? 정책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NH농협 손해보험회사만 농작물 기회보험을 운영할 수 있고 가축 기회보험은요. 일반 그 뭡니까? 사기업에서 판매하는 여러분들 안보험이나 뭐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아요. 예, 가축 기회보험도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험회사 6개 손해보험회사가 가축 기회보험을 현재 판매하고 있어요. 다양한 상품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거 뭡니까? 그 영세하다 보니까 그 보험에 가입 한번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부담이 되니까 보험료가 부담이 되니까 가입이 좀 안 되게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야 보험 가입하면 50% 정도 지원해 줄 거야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달라요. 예. 그렇죠? 예. 납입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보험료니 부가보험료니 따질 필요가 없어. 예. 순보험료, 부가보험료를 다 원래 계약자가 내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5만 원이다. 월 5만 원이다. 그러면 그 5만 원을 다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합쳐서 5만 원인 것을 계약자가 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된다? 예, 정부에서 50% 지원해 주는 거는 이 순보험료, 부가보험료의 합한 그 5만 원의 50%인 얼마요? 2만 5천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 재보험하고 다르죠. 농작물 재보험은 순보험료에서 50%를 지원하는데 부가보험료는 100% NH농협 손해보험료가 지원해 줘 버리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누어서 계산하니 그 구조만 딱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가축 재보험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보험료 부분이니까 따로 실력까지 강의 가면 이것도 같이 뭡니까 보험료 산정 부분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요 말 같은 것도 요게 11회 때 나온 문제죠. 예, 바로 이렇게 35% 지원한다. 그러면 보험료를 구해보세요 하는 것도 쉽게 우리가 딱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한도 같은 거, 그렇죠? 얼마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주냐, 뭐 이런 거 정도까지만 몇 가지만 딱 알아버리면 그냥 어떻게 문제가 나더라도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금년에 나온 문제죠. 말에 대해서 그렇죠. 예, 말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뭐 자기부담금 뭐 축사의 자기부담금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경주마에 대해서 보험료가 400만 원일 때 정부 지원액 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정부 지원액은 원래 보험료의 50%인데 말 같은 경우는 4천만 원까지는 50% 지원해주고 보험료를 50% 지원해주고 보험 가입 금액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값이 좀 비싸니까 그것까지 다 50%다 전액으로 50% 지원해주면 좀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다? 35% 지원한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께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보험료를 그러면 지금 보험료가 4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이 400만 원 중에서 정부에서 얼마 지원해줘? 원래 뭡니까? 뭐 4천만 원 초과 뭐 이런 기준이 없다 치면 얼마를 지원해줘요? 50%니까 보험료의 50%니까 영업보험료가 즉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잖아요. 여기 50% 얼마입니까? 200만 원. 예, 이렇게 간단한 거지만 왜 이게 묻죠? 그렇죠. 4천만 원까지는 50%,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5%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7회 때도 이게 문제가 나왔고 바로 11회 때 또다시 나온 겁니다. 뭐 특별한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국 뭡니까? 가중 적용하는 거. 그 의미만 알면 평년수학량에서 제가 아바 12 했죠. 그 공부했죠? 그 아와 바의 값을 어떻게 구하는가? 그 결국은 그 뭡니까? A 값 구하고 B 값 구해갖고 뭡니까? 그 가중 적용했죠. 보험 가입을 5년 중에 3년 가입했으면 야 60%만 적용하고 그 2년이 미가입했으니까 야 B값은 40%만 적용하자. 그 산출된 값에서 그렇게 구했잖아요. 이것도 바로 그 논리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문헌 그대로 공부해 갖고는 문제를 풀지는 못하는 거야. 그 지식을 우리는 뭡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쪽으로 그
지식을 변환시켜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 하나만 지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책에 있는 내용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점 하나 안 빼놓고 공부하면 그거 뭐 머릿속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그걸 기억했다더라도 문제를 또 못 풀 거예요. 아마 이 문제 혹시 금년에 시험 보신 분들 중에 이 문제를 쉽게 푸신 분들이라면 뭡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유 맞아. 나 분명히 그 4천만 원까지는 50%고 4천만 원 초과되는 것은 35%. 그건 충분하게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 이런 뭡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논리적으로 봐보세요. 400만 원이잖아요. 보험료가. 이 400만 원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4천만 원 이내에는 50%, 그죠? 50%가 요 포함되어 있을 거고 또 그리고 4천만 원을 초과한 것은 35%. 그것이 요 안에 다 뭡니까? 그걸로 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400만 원 중에서 보험료가 총 400만 원 나왔는데 뭐죠? 예, 400만 원 나왔는데 예, 50, 80%는 지금 뭐죠? 예, 400만 원 나왔어요. 지금 현재 그 보험 가입금액이 그 보험 가입금액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4천만 원까지는 50% 전해주죠. 그 5천만 원 분에 4천만 원이니까 얼마죠? 차지하는 포지션이 이 80% 아닙니까? 그렇죠? 이 80%는 50%를 지원해주고 이 얘기예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4천만 원 초과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예,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 그 1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은 얼마요? 20%지 않습니까? 이 20%에 대해서는 35%를 지원해준다. 요거지 않습니까? 400만 원 중에서. 그쵸? 요걸 딱 계산해보면 188만 원. 딱 맞죠? 원래 전액 50%를 지원해주면 200만 원인데 초과되는 것은 35%만 지원해주니까 조금 정부에서는 2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해줄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냥 무조건 지식을 그냥 4천만 원까지는 50%가 아무리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것을 뭡니까? 알고 있는지를 어떻게 이렇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이걸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책에 있는 걸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한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뭡니까? 아마도 이 과목에 특히 이제 이 과목에 가서 계산형 문제 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조건 놓고 뭐다? 산식 필요 없고 주어진 조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갖고 제가 문제를 푸는 것을 계속 그 스킬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뭡니까? 실력까지 공부하기 전에 지금 제가 깨진 독 고치기 진행하고 있죠.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귀에 따대기 않도록 계속 하여튼 반복해서 들으세요. 예. 그것이 뭐냐면, 제가 금년에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만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막 스킬을 안내하고 문제 풀이 때 안내하지만은, 큰 사고를, 공부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정립을 안 한 상태다 보니까 자꾸 세부적으로 자꾸 암기하고 계산형 문제 풀 때도 자꾸 암기하는 버릇이 생기는 거예요. 암기하지 말라니까요. 예, 필요한 데이터를 문제에서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주어진 조건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결과값을 물음의 값을 구할 수 있도록 그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큰 구조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진 독고치가 바로 그렇게 지금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사고의 전환을 해라. 암기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깨진 독고치에서 제가 이거 꼭 암기하세요. 이런 거 없었어요. 그쵸? 큰 틀을 지금 제가 안내만 해줄 뿐이에요. 그것만 여러분께서 계속 머릿속에 딱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립된 상태에서 다음에 실력따지 강의는 또 제가 암기식으로 진행하지 않겠죠? 예, 이렇게 이해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예상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그 문제가 마법처럼 암기하지 않아도, 풀리치게 되면, 예, 그것이 진짜 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조건에서, 지문에서 다 주니까,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거 이 조건 보고 문제 푸는 거야. 예, 그거만 여러분께서 자신감만 얻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시험 일주일 안 가라고 또 달달달달 암기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죠. 암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쵸?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진짜로, 요것은,
요 조건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것이 어떻게 뭡니까 적용돼야 되는지 그 정도의 어떤 그 뭡니까 우리가 지식 같은 거 그 정도만 암기를 하면 되는데 그것은 자꾸 문제를 풀다 보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자동으로 숙지됩니다. 외우기 싫어도 자동적으로 그냥 숙지가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제가 뭡니까 이 과목 강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3000% 빠졌죠? 바로 요것을 안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그 뭡니까 다 비례 적용이에요. 이 금년에도 뭐 매실 같은 게가 아마 그 두 개 품목으로 나왔고 어디도 두 개 품목으로 나왔죠. 그것도 다 결국 뭐냐? 예, 그 뭐 표준 수확량만 주고 뭡니까 평년 수확량 주지 않고 두 개 품종. 그러면 그 어떻게 평년 수확량을 뭡니까 그 A 품종, B 품종에 줘야 되는지 그것도 결국 뭐예요? 이 가중 적용하는 거, 비례 적용하는 거, 그쵸? 예, 바로 이거에 다 똑같은 이 논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든지 마음대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걸 갖고 뭡니까? 이거 두 개 품종인데 야 평년 수확량을 안 줬는데 어떻게 풀자고 가슴이 쿵당쿵당 거리고 또 시간 걸리고 이러면 안 되죠. 너무나 쉽게 그쵸? 예, 우리가 아바 12 할 때 그 A 값과 B 값을 구할 때 그 가중 적용하는 방법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산식을 뭡니까 A 곱하기 1 마이너스 뭡니까 그 가임 연수 나누기 5 그죠? 그리고 B 값은 B 곱하기 1 마이너스 뭡니까 가임 연수 분의 뭡니까 그 최근 5년 예 그렇게 해서 뭡니까 산정하는 거 그게 바로 비례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의 이치만 그래갖고 제가 이론서의 산식하고 틀리게 해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뭡니까 가중 적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쉽게 말해서 8회 때 그 뭡니까 기준가격 구하는 거, 예, 콩, 그죠? 두 개 품종, 예, 뭐 백태하고 서리태하고 두 개 품종 면적으로 해갖고 막 나왔잖아요. 그럼 각각 뭡니까 구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된다? 면적에 뭡니까 가중 적용해가지고 예. 한 개의 뭡니까 가격을 산출하는 거예요. 다 동일한 겁니다. 아셨죠? 다 그런 식인데 이 맨날 나오는 거, 맨날 써먹는 것을 이 의미를 제일 중요한 거 이건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맨날 책에 쓸데기 없는 거 막 몇 밀이나 외우고 있고 막 그러고 있으니 공부가 시험장 가면 그게 됩니까? 공부를 엄청 했는데 예, 그 쓸데기 없는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진짜 그 12회 때 시험장 가면 100%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지식들이 진짜 백인 거예요. 이게 내년에도 반드시 이 내용 비례 적용하는 방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뭐 기준가격 구할 때 두 개 품종 줄 수 있죠. 예, 그리고 평년 수확량 주당 평년 수확량 구할 때 두 개 품종 을 주어놓고 그 표준 수확량만 준 거야. 그럴 때 그 평년 주당 평년 수확량으로 어떻게 품종별로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런 것도 다 이런 것이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꼭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 오늘도 한 20분 정도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이건데 이거 이렇게 중요한 걸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걸 공부하고 계시니 제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또 강의 때 이게 중요합니다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뭡니까 여기서 지금 이 하나 가지고 금년에도 이거 하나만 알고 있었으면 바로 이거 10번 문제 풀었죠? 예. 그리고 또 뭐 문제 풀어요? 예. 어디 문제? 그쵸? 예. 어디? 그 두 개 품종. 그것도 풀 수 있는 거고. 예. 또 뭐가 있나? 매실 있네요. 매실 뭐 천매하고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다 이걸로 기준으로 해갖고 다 산정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예. 두 개 품종 나왔는데 막 어려워하고 하는데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넣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들었네요. 요 뒤에는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품종별로 각 품목별로 이렇게 또 변은 어떻게 구하고 뭐 과수 요게 과수 사정이 있지만은 뭡니까 그 이론서에 나온 걸로 따지면 뭐죠?
저가전 종합사가서, 예, 그걸 갖고 또 과수사정이라고 또 해요. 예, 실무에 나가면 또 과수사정이 뭐가 되냐면, 종합과수사정이 뭐, 포복자만, 그게 또 과수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다 줍니다. 문제에서, 그죠? 수학, 감소, 보장, 뭐 이런 식으로 다 줘요. 그러니까, 그대로, 여러분께서 풀면 되겠고, 여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사식이 엄청 많잖아. 이거를 공부를 하시더라고. 이거를 암기를 하시더라고.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 다 조건에서 주겠죠. 예, 준 대로 그냥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예,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거요.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게 뭡니까? 예, 그 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쵸? 만약에 100%로 가입했다 칩시다. 만약에 1000만원짜리, 예, 농지라 쳐요. 그러면 그 해당 농지가 보험사고 발생돼서 100% 피해를 입으면은 마늘밭이 1000만원이 많이 생산이 예정돼 있으면 얼마가 피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최대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액이 1000만원일 겁니다. 그쵸? 그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갖고, 야, 보험 사고 날 확률이 몇 프로지? 만약에, 1%다 치면 얼마입니까? 보험료가 얼마로 계산돼야 되겠어요? 1% 정도 사고 날 확률. 그렇죠. 10만 원이겠죠. 예. 그래갖고 그 10만 원이 총 100명이 가입하게 되면 1000만 원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요렇게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거예요. 기본 왁구가 바로 요거예요. 예. 가입금액 곱하기 영업요율. 요 영업요율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사고 날 확률. 예.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요거만 아시면 돼요. 뒤에 거는 뭐예요? 예. 야, 근데 어떤 보험사고 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보장 안 받기로 했어. 부보장 이런 것은 바로 이거겠죠. 아니면 한정적으로만 보장받기로 했어. 예, 이런 죄만 보장받고 다른 거는 보장 안 받기로 했어.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사고 날 확률이 지급될 보험금이 더 줄어들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되죠? 할인을 해줄 거고, 예, 손해를 따라, 그 자동차 보험도 보험사고 많이 나면 어떻게 해? 보험료가 할증될 거고, 그죠? 한 20년 무사고를 했어. 예, 보험료는 20년 동안 납부를 꾸준하게 했는데, 보험금은 1원도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할인해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뭡니까? 뒤에, 뭡니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에서 다 줄 겁니다. 준 대로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된다. 바로 그거예요. 가장 핵심이 그거고요. 자, 요게 보겠습니다. 팔에띠 나온 거 봐보세요. 예, 여기 보면 이게 기본 영업료를 주죠. 예, 영업료를 준 거 그냥 하고, 요 할인을 주죠. 요거 뭐 적용하고, 할증률 줬으면, 아이고, 이거는 직파 재배하면 어떻게 되죠? 예, 이양한 것보다도 어떻게 되겠어요? 벼가, 수확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수확량이 줄어들 만큼, 다음에는, 뭐 어떻게 돼요? 평수인내평으로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니까 수확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피해가 커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할증을 하는 겁니다. 그죠?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되겠죠? 예, 친환경 재배했어. 예, 농약도 안 치고 재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음식 섭취에는 좋지만 어떻게 돼요? 수확량은 어떻게 되겠죠? 병충해가 더 발생하니까 수확량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할증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논리적인 것도 필요가 없어요. 예, 쪼달라 조건 준 대로만 풀면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그 11회 때 6번 문제 여러분께서 표준 수확량 산정하는 걸 갖고 자꾸 이렇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 다 그런 거를 어떻게 풀라고 다 안내를 해줘요. 이번에 그 축산유지 위험 보장 보험 공고할 때도 뭡니까 보험 가액을 어떻게 구한다 그걸 어떻게 구하세요 하고 야 그것을 적용해서 구하세요 하고 지문에 안내가 돼 있죠. 이것도 봐보세요. 뭡니까 원래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이죠. 예, 벼 같으면 그죠. 하여튼 가격을 곱한다는 건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가격이 없어요. 가격이 어디 있어요? 야 여기 가격 요걸 갖고 가격을 뭡니까 산정해봐 하고 준 거예요. 그러면은 직전 5년간이니까 5년 동안 것을 더해갖고 나누기 5 해버리면 뭡니까 수매가가 딱 나오겠죠. 그죠? 왜 이렇게 쭉 나와 있겠어요? 아니면 한 개만 나와 있지. 그죠? 이렇게 뭡니까 수매 가격이 얼마다 하고 딸랑 하나만 이렇게 여러 개를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기는 이거는 5년치를 나눠보세요. 이거예요. 그냥 슬쩍만 공부하셔도 뭡니까? 암기하지 않아도 이 문제만 딱 보는 순간에 5년 나눠서 그래서 평균 내라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요 밑에 봐보세요. 민간 RPC 지수가 1점인데 이게 뭐지? 하고 이럴지 몰라도 여기 봐보세요. 계산식 민간 RPC 지수는 농협 RPG 계약개별 수매가에 곱해서
여기서 산출할 거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뭐 수매가가 나온 데다가 뭡니까? 요 민간 RP 지수 1.1을 곱해버리면 그 값이 뭐다? 예. 표준 가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표준 가격을 산출한 거, 여기 2160원 산출한 거에다가 가입수확량에 딱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그게 바로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바로 이거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구하시면 되니까 이 보험 가입금을 구해갖고 그 다음에 뭐죠? 보험료를 구하세요. 2번, 3번, 1번이 보험 가입 금액이죠? 오늘 이제 보험료 부분을 공부하니까 이 보험료도 보세요. 보통 약간 적은 보험료 구하세요 하면은 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요율 이거잖아요. 사고 날 확률 그죠? 그러면 보통 약간 기본 요율 얼마예요? 12%야 적용하면 되는 거 이렇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같은 거 하고 직파 할증률, 질환경 할증률 이렇게 해갖고 산정을 하면 되는 거고 요 3번은 뭐 병충해 보장 예. 병증, 특약을, 특별약관이라는 거면 따로, 야, 병증에 보장받고 싶으면 보험료 더 내세요. 그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서. 당연하게 보험료 더 내니까 따로 산정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요 가입금액은 똑같죠? 특별약관 영업률이 얼마예요? 요 5%잖아요. 그쵸? 5%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은 손해라, 할증인 직파, 요거들 딱 해갖고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왜 여기 나왔겠냐고. 그쵸? 다 써먹으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산식을 암기하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품목이 나오더라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이것이 제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보험료 산정에 관련되는 사항은 따로 이제 뭐 시설 작물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제 또 단기율도 적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따로 실력 따지기 강의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겠지만 특별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셨죠? 어려운 게 없고 손해에 따른 할인율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는지 못하는지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예, 그 뭡니까? 이거 뭐 쉽게 말해서 방제시설 이거 뭐 온풍기 설치한다 이거는 몇 프로 방제시설 할인해 주지 이런 것까지는 묻지를 않아요. 아셨죠? 방제시설 할인율은 최대 30% 정도가 상한선이다.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로 문제를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방제시설 할인이 되지 적용되지 않는 품목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료를 고하세 할 때 방제시설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 해당 품목들은 방제시설을 뭐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이런 것이 안내조차 안 돼요. 아셨죠? 함정 문제로는 나올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딱 보다 보면은 이건 방제시설을 설치해 봐봐야 당연히 할인이 될 수 없는 품목들이에요. 잘 그런 식으로 슬쩍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서 한번 딱 스캔해 갖고 넘어가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부보장 특약이라는 건 뭐냐? 보장받지 아니하다. 그잖아요? 예, 나 이런 거 보장 안 받겠다 하는 특약이 있는 상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꾸 이렇게 신설이 되고 있죠? 왜 보장받지 않겠다 이런 것을 부보장 특약을 가입하겠어요? 농민들을 위해서? 아닙니다. NH농협손해보험에서는 자꾸 보험금이 너무 많이 지급되니까 계약자님들 요런 거 보장받지 않는다 치면 우리 보험료 할인해 줄 테니까 이런 특약 가입하세요 하고 뭡니까?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의미를 아셔야 돼. 그리고 나면 이걸 저가전 사가전 가을동상에 부부장이 있고 일소표에 부부장이 있고 이걸 암기하시는데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뭐죠? 보험료 구하세요. 예, 계산 문제 잘 봐보시면 알지만 보험료 구하세요 이거예요. 예, 보험료 구하세요 할 때 뭐죠? 이 부부장 특약 할인율 아까 조금 전에 보셨죠? 그렇게 제시가 돼요. 그러면 그거 그냥 적용해 주면 돼요. 여기 적용 안 되는 부보장 품목이 있는데 그 안 되는 품목에서 이런 부보장 특약 할인율 이런 거 제시될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1과목의 계산의 문제는 뭡니까? 제가 적용화된 문제로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로 뭡니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어떤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요? 그렇죠. 시간 내에 빨리빨리 푸는 연습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실력 따지기 강의 진행하고 키워드별로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산형 문제, 기출 문제도 풀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계산형 예상 문제도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부분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다. 일단 요거 하나만 여러분께서 캐치하셔도 오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12월 1일인가요? 예, 1일부터는 드디어 이제 12회 시험 대비해 갖고
1과목, 2과목,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부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이 카페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항상 보면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남은 상태, 아니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0일 1차 시험 치르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110일 남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뭐죠? 마음이 급한 나머지 2과목 문제였어요. 왜냐면 2과목이 그 공부가 어렵고, 금년에도 결국은 2과목이 평균 점수가 훨씬 낮죠? 예, 당연히 어렵다고 다들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2과목은 공부를 하게 되면 실수하지 않는 한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1과목은 암기하는 것이 조금 더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2과목은 틀릴 것이 없어요. 예, 그리고 요즘은 1과목에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2과목 문제 항상 있는데 제가 그 12회 시험 대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한두 달 정도가 더 있더라고요. 제가 4월 말 5월 늦어도 이제 5월까지는 끝낼 생각인데, 금년도 강의를 일단 끝까지 진행하는 강의만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시험 전까지는 반드시 계속 그 이후에는 오직 그동안 공부했던 실력들을 테스트하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전에 금년도에는 제가 110일방을 운영하면서 끝까지 아쉬운 게 뭐 있다면, 한 번 듣고 아시겠나 싶어서 실력 따지기 하고 문제풀이 특강을 다 진행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10주 남겨놓고, 그걸 결국은 제가 한 8주 정도 만에 끝냈나, 하여튼 그 정도에 끝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0주 정도 남았는데 또 그를 다시 실력 따지기 강의하고 문제풀이 강의를 또 다시 복습을 또 한 번 해드렸어요. 그러고 났더니만 모의고사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게 딱 하나 통안의 아쉬움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아예 복습을 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시험장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풀어봐드렸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 그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회 시험 대비해서는 4월 달까지 꾸준하게 모의고사까지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하고 나서, 그렇다고 한 번 듣고 또 다 아시거나 여러분께서 그러실 수 없는 분들도 또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약 4개월, 금년도에 110일 방보다도 더 오랫동안 또 그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제가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일단 1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건지 요걸 중점적으로 한번 안내 드리고, 그 다음에 1과목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12월 1일 날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